지난달 13일 리플은 SEC에게 일부 승소를 따내며 4시간 만에 약 100%에 가까운 큰 급등을 보여줬지만 이후 현재까지는 약하락과 횡보를 오고 가는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긍정과 부정, 가지각색의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리플의 지난 날들을 체크해보며 현 시점에선 어떤 변수들이 존재할지, 또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This is where we train. This is where we grow.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스페이스의 김유라입니다. 시청하시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보다 나은 컨텐츠로 자주 찾아뵙길 약속드립니다. 지난 13일 리플랩스의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뒤 어려웠던 암호화폐 시장은 점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이었던 7월 27일, XRP는 국내 암호화폐 메이저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 대장주인 비트코인을 넘어 거래량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SEC와의 소송전 이후 리플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현상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른 암호화폐들도 리플 승소 당일에는 다수 급등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1년 반 넘게 극심한 하락장을 겪고 있던 암호화폐 시장 반응은 승소의 기대 속에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지만 한편으론 그저 방심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번 판결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리플랩스의 승소는 단지 리플랩스만의 것으로 다른 암호화폐들은 각자 자신의 논리로 증권성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 SEC의 항소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지난 13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SEC와 리플랩스 간 소송에 대한 약식 판결을 내놨습니다. 주요 쟁점은 XRP의 발행사인 리플랩스의 XRP 판매 행위가 증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였죠. SEC는 지난 2020년 말 리플을 증권으로 보고 리플랩스의 XRP 판매 행위는 미등록 증권 판매로 증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해왔죠. 리플의 증권성 여부가 소송의 최대 쟁점이었던 것입니다. 이날 뉴욕 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랩스가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것은 연방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거래소에서의 일반 투자자 대상 판매는 투자자들이 리플의 이익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증권법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리플랩스가 헤지펀드 등 기관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토레스 판사는 기관 투자자에 대한 리플의 판매는 투자자들이 향후 리플 가격 상승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것은 투자 계약이며 이 경우는 연방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 유통된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미 연방증권법상 증권법 여부 판단은 하위 테스트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위 테스트에서 정의하는 투자계약 증권은 금전이 투자됐는지, 해당 금전이 공동사업에 투자됐는지, 투자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그 이익은 타인의 노력으로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할 때 증권으로서의 연방증권법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미 재판부는 기관 투자자들의 리플 구매는 증권이 맞지만 일반 투자자들의 리플 구매는 증권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리플을 구매한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리플랩스에 직접 투자한 돈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규정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지점입니다. 이에 따라 소송전 이후 증권성 리스크로 인해 리플을 상장 폐지했던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모두 리플을 재상장하게 되었죠. 또한 SEC가 현재 코인베이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소송도 지속 근거가 상당 부분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 사례나 해킹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고 어떠한 구설수에도 오르지 않았던 안전한 거래소의 대명사인 OKX를 이용하시면 비교적 뒤늦게 상장되는 국내 거래소와는 달리 미래가 기대되는 신규 암호화폐들을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OKX는 현재 유럽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인 맨시티의 스폰서이며 코인마켓캡 기준 선물 분야 2, 3위, 현물 분야 6, 7위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적인 탑 거래소입니다. 또한 국내 트래블룰도 통과한 거래소라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거래소와도 입출금 거래가 손쉽게 가능합니다.
매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고 현물 거래는 물론 선물 거래도 가능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조해주세요. 앞서 SEC는 이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일부 암호화폐들을 증권으로 간주하고 거래소들이 미등록 증권의 거래를 지원했다며 증권법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함에 따라 거래소들이 미등록 증권 거래를 지원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사라진 것이죠. 판결 이후 리플랩스와 SEC는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리플랩스의 대표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판결 이후 법원이 역사의 오른편에 섰다라며 이날 판결은 암호화폐 업계의 큰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승소 소식 이후 리플 가격도 크게 급등했습니다. 판결 전 0.47달러에 거래되던 리플은 한때 약 100% 가까이 급등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가 현재는 약 0.7달러 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SEC는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감추지 않은 채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경제매체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7일 게리 갠슬러 미국 SEC 위원장은 최근 법원의 판결에 실망했다면서 우리는 법원의 판결을 아직 검토 중이며 그 판결을 분석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죠. 시장과 전문가들은 일단 리플의 승리를 확실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낙관은 아직 이르다는 전망들도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들의 증권성 판단 기준을 세우거나 법적 지위를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는 새로운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는 전망입니다. 리플도 이번 판결이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법원 결정에 신중한 입장이죠. 리플의 법률 고문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CNBC에서 판결을 연구하고 고객과 시장의 요구를 파악할 것이라며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금융기관 고객이나 잠재 고객이 비즈니스에서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암호화폐에 관련해 세계 각국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법안 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이 통과됐으며 토큰 증권 제도를 위해 전자금융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죠. 미국에서는 루미스 길리브랜드 법안의 수정안이 공개됐습니다. 루미스 길리브랜드 법안은 미국 와이오밍주 공화당 상원의원인 신시아 루미스와 뉴욕주 민주당 상원의원인 키워스틴 길리브랜드의 공동으로 만든 최초의 암호화폐 규제 법안입니다. 투자계약 증권이더라도 주기적인 공시 요구사항을 지킬 경우 보조자산으로 분류돼 증권이 아니라 원자재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가상자산 거래소의 감독을 SEC 대신 미선물거래위원회가 맡게 돼 SEC의 가상자산 규제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NH투자증권 홍성욱 애널리스트는 리플 판결에 따른 가상자산의 시장의 영향과 전망에 대해 올해는 SEC의 증권성 규제가 심화되며 증권성 이슈가 제한적인 비트코인의 중심의 국면이 지속됐었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증권성 우려가 서프라이즈 판결로 인해 완화되며 비트코인에 집중되었던 시선이 알트코인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곧 알트 시즌이 도래할 수 있다라며 디지털 자산 사업이 적법한 사업이라는 인식의 전환도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스타트업과 투자 활동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해외 암호화폐 전문가들과 국내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분석과 주장대로 암호화폐 시장의 2017년도와 2021년도 못지않은 큰 상승장이 하루빨리 다가오길 바라고 기대해보며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